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해를 보내며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취수원 이전 논의는 당분간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성서 산업단지에 들어설 열병합 발전소는 대구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권영진 시장이 꼽은 세 가지 현안 중 하나였지만 이전 대신 안전한 취수원 확보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할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용역과 구미 국가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 검증 용역 결과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취수원 이전 논의는 그때까지 중단하는 겁니다. 취수원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취수원을 구미 쪽으로 옮겨도 구미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구미공단 폐수 역시 모두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취수원 이전을 구미시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구미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수원 이전을 고집해서 안전한 우리가 취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추가 사업비 문제는 최종 이전터가 정해지면 정리될 것이라며 이전 반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선거용 정치적 목적에 반대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는 내년 말까지 옮길 곳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권 시장은 성서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게 해줬던 대구시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하고 대구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 발전소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과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고용 한파와 부동산 급등까지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경제 소식이 많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올 한 해 지역 경제를 정리하고 내년 지역 경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 지역 경제를 날씨로 나타내면 흐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고용을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라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도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 자동차 부품 회사로 확대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구 자동차 부품 회사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키게 되면 이 물량을 못 맞춰서 예.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제 알기로 지금 문제되는 업체 없거든요. 법규 다 지키면서 문제되는 데 없습니다. 왜?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 지표도 어두웠습니다. 생산이 활발히 늘어야 고용도 늘고 소비도 늘고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한데요. 대구 경북은 2분기 아주 조금 는 것 빼고는 계속 같은 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표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입니다. 대구 지역 올 한 해 물가는 전국 평균을 계속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올라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 4일 마트에서 장일 보신 시민 한 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 또 다른 것도 지금 사는데 다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요. 과일도 너무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이렇게 고르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갑니다. 네, 올 한 해 이 지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대구 지역 아파트 값도 올 한 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는데요. 올 한 해 누적 상승률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10%를 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도 뜨거웠습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3곳이 모두 대구입니다. 1위인 대구 중구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346대 1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는 달리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만 거듭했습니다. 올해 누적 하락률만 보시는 것처럼 6.88%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부동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팔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는데 매매는 잘 안 돼요. 지금은 저도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 바뀐 거 되게 많았어요. 연말에. 네, 내년에는 지역 경제 어떨까요? 국제통화기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가 3.7%로 수정했고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보시는 것처럼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고스란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임규채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대구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이 그 제조업과 그 유통업이라든가 이게 음식점업, 즉 소비형 서비스업 쪽인데 이 부분도 역시 2019년도에는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올해 지역 경제에 짙게 깔렸던 흐린 구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 MBC는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경제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대구는 인색하다는 오명을 벗고 최근 몇 년 동안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며 기부 도시로 거듭났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요양병원 윤봉호 병원장이 대구 지역 131번째 고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건강이 좋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성심껏 진료해준 의사를 만난 뒤 의사가 된 윤 병원장은 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오던 중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조금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는 7년째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지난 24일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달 1,000만 원씩 모은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일부 모금단체의 기부금 악용에 따른 여론 악화와 부정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기부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지난 2년 동안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24일 기준 대구 지역 모금액은 40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사랑의 온도는 8도가량 낮습니다. 경북 지역 모금액은 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 사랑의 온도 51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기부액이 줄어든 데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도 지난해보다 적은 영향입니다. 250만 시민들께서 커피 한 잔값 4,000원씩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난히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하게 또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한파가 더 혹독하게 느껴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채워줄 2019 희망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 있지만 농업과 농촌 관련 법안은 정치 현안에 밀려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 3월로 다가온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또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던 농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민들 심정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해찬 의원님. 당정이 정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 6천 원. 농민단체와 야당은 최고 24만 5천 원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큰 데다 관련 논의도 활발하지 않아서 올해 목표 가격을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영농 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새 목표 가격이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목표 가격 수준에 따라 재배 작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위탁선거법 개정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내에서 아직 여야 간에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내년 선거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까 봐 지금 걱정이 좀 큽니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내년 초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여당은 유치원법 등 개혁 입법에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면서 농업과 농촌 관련 법안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대구 경북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는 하락 전망이 50%, 보합이 50%로 하락과 보합 의견이 같았습니다. 경북은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는 비율이 8.3%를 기록하는 등 하락 전망이 83.3%, 보합은 16.7%였습니다. 내림세에 대한 이유로 대구는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 정책을, 경북은 미분양 물량 적체가 꼽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5시 58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대구 나들목 부근에서 56살 A씨가 몰던 컨테이너 트럭이 넘어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27살 B씨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7살 C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북대구 나들목으로 빠지던 트럭이 구분길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안전정책관의 신태균,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의 김진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김호섭, 녹색환경국장의 성웅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이 맡게 됐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의 강명숙, 경제국장의 홍석준, 일자리투자국장의 안중곤, 상수도 사업본부장 김부섭,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자리를 옮깁니다. 건설본부장의 심재균, 남구 부구청장 김영기, 달성군 부군수의 진용환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이 맡게 됐고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상북도에 파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 동구 을과 수성 갑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추가 공모합니다. 한국당은 공모자가 1명뿐이거나 다른 당과의 경쟁 상대를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추가 공모 이후 다음 달 2일부터 5일 동안 면접을 하고 10여 곳은 공개 오디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역별로 누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공개 모집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올해 4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어제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39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 이용객은 국내선이 198만 명, 국제선 199만 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40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유치에 나선 상주시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고령 사회의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 실태를 살펴보고 보건의료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상주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범 시작한 1수업 2교사제를 내년에 확대합니다. 교육청은 1수업 2교사제를 희망한 중학교 50개교 가운데 20개교를 골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수업 2교사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 시간에 교과 담임교사와 학습지원 강사가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포스코는 호주산 석탄과 철광석을 포항과 광양 제철소로 운송하는 화물선에 탈황 설비를 장착해 황산 화물 배출량을 9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상조회에서 200만 원, 문경시청 직원 일동이 159만 3,100원, 구미시설공단 직원들이 319만 원, 경산시 축구협회 김만식 회장이 200만 원, 경산시 온천골 가마솥국밥 박수근 씨가 1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